이어서 뉴스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정부의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최근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귀농 귀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거나 또 정작 보조금을 받고 정착 의무 기간을 위반하는 일명 먹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뉴스 파헤치기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이 지역 내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도내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귀농인 유치 정착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요새 청주시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인구가 85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충북 도내에 있는 다른 군 단위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정책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하나 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외지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귀농인 정착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타지에서 한 1년 정도 거주하다가 해당 군에 와야 되고요. 네. 거기에서 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나이 기준은 65세 이하입니다. 네. 그 중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할 경우 뭐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처럼 신청 자격과 자격 요건이 조금은 까다로울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이를 악용하는지 조금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이하 지자체에서는 귀농 정착민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금액이 최대한 500만 원 정도까지 네. 일단 정착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대신 뭐 한 2년 정도 거주를 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주어지죠. 네. 또 농사도 그러니까 한 1000평 정도는 이제 지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농협 이런 것을 통해서 귀농인들에게 창업 자금도 3억 원까지, 네. 그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도 7,500만 원까지 이제 빌려주는데요. 네.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네. 대출 이자도 2%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먹고 그 농촌에 가서 농사 짓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착 자금 최대 500만 원과 최대 3억 원의 뭐 창업 자금 등 정말 지원 혜택이 그야말로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뭐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뭐 농촌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정책인 듯한데, 문제는 이런 정부 보조금을 이용한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충북 도내에는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는 뭐 여러 분야에서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귀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거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네. 각 군은 사실 그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데서 아껴서 이 지원금을 내주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악용하고 떠나거나 이런 사례가 많아서 문제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 한 도내 군에는 2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장목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땅을 사는데 써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1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농사 짓는 땅을 구입하지 않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목적 외로 네. 이제 돈을 빌리게 된 거여서 뭐 그 사람들에게 일반 대출로 전환하거나 상환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렇게 이제 대출은 해야 되는데 이게 귀농 정착 지원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농촌에 지원하라고 지원금을 줬더니 개인 영리에 이용을 하는 이런 악용하는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는 몇몇 이 귀농자들이 지원 정착 자금을 받고 그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기간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례입니까? 네, 보통 한 2년에서 5년까지 이제 의무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보훈회 같은 경우에는 한 2명 정도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이제 정착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근데 받고 나서 한 사람은 그 이듬해 집을 팔고 떠났고, 네. 또 다른 사람은 집수리를 완료한 다음에 2개월 만에 또 떠나버렸습니다. 2달 만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와 수도, 인터넷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하는데 지원금을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았는데, 역시
5년 의무 기간 내에 떠나버리고 말아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 돈을 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잘 거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5년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고 약 2달 만에도 떠나간 사람이 있다고 하니 정작 이런 지원금이 쓰여야 할 농민들에게는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환수를 만약에 하지 못하거나 결국 뭐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환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이제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보냈고 네. 제때 이제 반납을 하면 다행입니다만 뭐 돈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납을 안 할 경우에는 네. 보조금 관리법, 뭐 지방세외 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현 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는 저희가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기농을 해서 잘 정착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데요. 네. 기농인들을 뭐 매일 사는지 안 사는지 공무원들이 확인하기 매일 방문해서 그렇죠.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또 지원금을 환수하게 될 경우에 돈이 없다고 버티면 뭐 압류를 한다 해도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비용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해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가 네. 사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부정수급을 하고 떠나는 사례가 없도록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마땅한 수단이 그렇게 막 떠오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충북 도내 귀농귀촌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데 지금이라도 제도적으로 좀 잡지 않으면 앞으로 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도가 11월까지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귀농인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귀촌인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우리 귀농인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난 6월 기준으로 1년간 847가구에 1210명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 귀농인들에 대한 정착자금 대출액이 21건에 30억 원이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네. 평균 빌려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액수도 적지 않고 해서 충북도가 11월까지 도내 전체 귀농인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도내 농촌 지역 내 인구 소멸과 공동화의 심각한 위기 속에 만들어진 귀농귀촌 사업지원금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순수하게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또 다른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오늘 뉴스 파헤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